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9월달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9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를 하죠. 제살에 지지가 충이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 노력하는 데 비해 가지고 얻는 것이 좀 적을 수 있겠고, 각종 사고수나 상해를 입을 수 있어 가지고 활동상의 제약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 명퇴 같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부침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 또 심하면은 감금 당하는 그런 생활도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살이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면은 자신이 그 활동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자신이 힘을 기르거나 권력기관에서 종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 1세 61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 개개인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침체기도 좀 깊어져 가지고 들어는 그 은퇴를 준비할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이 강조되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들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성과도 나고 또 만족도도 높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근심거리도 생기기 쉽겠고, 또 문서운이 약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끝끝내 조금씩 꼬여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계획 그럴듯하지만은 결과가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 불화와 이별수도 따르기 쉽겠고, 가족 간에도 떨어져 지내거나 불화가 생기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만능지이고 발전적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에 우리 나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덕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이렇게 그 천동지충운까지 함께 하니까 상당히 좀 신경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탄생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고, 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조상이 음덕이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에 사명감도 있고 또 믿음직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막 태어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통솔력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의식주에 걱정도 별로 없고, 또 집안에 발전적인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키운 보람 좀 느끼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 귀인이 그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 장생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천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충이고 지도충인 그런 기운입니다.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도 생길 수 있겠고, 건강이상이나 손재수 같은 거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쉬운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급적 대인관계를 조금 줄이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실직이나 좌천, 돌발사고 같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이성 문제로 구설수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까운 사이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는 불화와 이별수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과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목에 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1일, 2일, 5일, 7일, 10일, 13일, 14일, 17일, 19일, 22일, 25일, 26일, 29일, 상당히 좋은 날이 많이 체크되어 있네요. 자, 여기 천사리 육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가까운 사람이나 특히 그 이성의 도움으로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2일날 같은 경우는 쥐살의 삼합입니다. 여행에 난 아들이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에 이동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날 같은 경우는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자, 7일날 같은 경우는 반환살의 방합입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시험이나 선거 같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성취시키거나 아니면 승진 같은 이런 일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일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날, 좀 주의해야 되는 날 어떤 날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3일, 8일, 11일, 12일, 15일, 22일, 23일, 24일, 27일 이 정도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3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역마살이 자행입니다. 데이트를 나가나 미팅, 소개팅 간에 손재수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 여기 역마살이니까 이동 간에 역시 손재수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일날 같은 경우는 원인살이죠. 원인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갈등 관계나 원망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일 같은 경우 제살의 중입니다.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각종 사고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9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9월달 월운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